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의 기하학을 하고 계속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게 이제 점, 선, 면, 그리고 각도 이런 것이 뭐다라는 걸 조금 엄밀하게 정의를 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의 위치 관계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할 거야. 위치 관계는 자, 봐봐. 우리 점과 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선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 그리고 점과 면 사이의 위치 관계 이런 것도 위치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점과 점 사이, 선과 선 사이 면과 면 사이도 어떠한 일정한 위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 나올 것은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 다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직선과 면 사이의 관계 요런 정도로 일단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첫 번째 점과 선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자. 자, 어떤 선이 있어. 선이 있고 요 점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럼 봐봐. 이 점과 선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두 가지 관계밖에는 없어. 자, 첫 번째는 점과 선이 따로 있는 거야. 말을 이렇게 좀 쉽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이 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표현해. 자, 점은 선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때 X축 위에 있다 하면 X축보다 이 위에 있다 이게 아니라 X축에 있다라는 것을 X축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점과 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이렇게 딱 위에 있는 거. 자, 두 번째 점이 선 위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있지 않아. 다른 경우는 있지 않다. 자, 두 번째 직선과 직선의 관계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처음에는 하나는 평면상에서 하나는 공간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봐봐. 평면이면은 우리 이 칠판하고 똑같은 거야. 칠판 위에 직선이 있어봤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한 점에서 만난다. 좋아, 두 번째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이거 뭐야? 평행하다라고 하죠. 우리는 평행하다라는 것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야. 자, 세 번째 일치한다.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일치한다. 요 세 가지 경우의 밖에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아. 사각적에 나와 있지 않다. 자, 그러면은 이 평행한 직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봐봐. 요것과 두 개를 같이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평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선이 딱 하나가 있어. 그런데 이 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과 평행한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게 공리거든. 이게 유클리드의 공리 중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평행한 것을 설정할 때는 한 직선을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평행한 직선이 하나 있다라는 거.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게 약간만 틀어줘도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리트할 수 있고 자, 공간에서의 직선 관계는 자,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가 더 추가돼. 플러스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 자, 이렇게 이제 평면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일직선 한번 그려볼게. 이거 평면이야. 평면 위를 통과하는 직선 하나가 있다고 이렇게 치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어떤 다른 직선을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그래. 이렇게 직선. 이속선보다 뒤에 있는 직선.
그러면은 자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공간에 있는 거야. 공간에 있는데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만나지도 않지. 하지만 그렇다고 평행한 것도 아니잖아. 평행은 이게 평행인데 평행하지도 않잖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아. 그런데 새로운 관계가 하나 등장한 거야. 그지? 얘는 공간에서만 등장하시는 거고 공간에서 이런 위치를 무슨 위치라고 하냐면 꼬인 위치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한다 라고 지금 뒤에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직선 자체는 이 위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직선과 평면이 어떤 식으로 그 상호와 상호의 위치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평면이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평면의 결정 조건을 좀 알고 있어야 돼. 평면의 결정 조건.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은 첫 번째는 세 점이 있으면은 그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어 있어. 물론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경우에만. 만약에 어떤 점이 이렇게 일직선에 쭉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땅땅땅 있으면은 이 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되게 다양할 거 아니야. 이런 평면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평면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데 점이 예를 들어서 땅땅땅 세 군데가 있으면 그 세 점을 연결하는 점은 그냥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겨. 그게 바로 세 점이 있을 때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한 직선 플러스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이런 점이 있으면 직선 하나 있어. 그리고 점이 하나 딱 있어.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점은 평면은 딱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만나는 직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하나의 여기 직선 하나 있고 하나의 점 여기서 찍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게 여기다 안에 그림 그리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면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지선이 있는데 그럼 이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그 평면 위에 포함하는 거 하나 그려볼까 하면은 하나로밖에 딱 안 그려진다는 그런 얘기야. 이 그림을 여기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평행한 두 직선도 마찬가지지. 그 두 개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의 직선과 이게 평면의 결정 조건에 따라서 네 번째는 평행한 직선. 여기 써주고 있는 것들은 그냥 좀 암기를 해야 돼. 좀 암기를 하고 너무 당연하기는 해. 당연하기는 한데 비해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다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좀 포함이 좀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가 이번엔 직선이 아니라 직선과 평면이야. 직선과 평면. 직선과 평면 같은 경우에는 자, 직선이 있고 평면이 있어. 그러면 평면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자, 몇 가지가 있냐? 첫 번째, 이 직선 위에 포함하는 경우겠지. 평면을 포함. 조금 이렇게 서술로 얘기하자면 평면 위에 있는 직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렇게 평행한 직선도 있을 거야.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 안 만나겠지. 평생 안 만나는 그런 직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직선과 평면 중에가 이 만나는 경우에서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직선과 평면이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한번 가정하고 그려보자. 어떤 직선과 평면이 딱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자.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을 지나고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들은 되게 많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직선도 있고 뭐 이런 직선도 있고 뭐 이런 직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자, 당연하게도 지금 이 직선과 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것들은 전부 다 당연하게 직각으로 만나겠지.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수학적으로 막 증명도 하고 막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좀 알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직선의 어떤 점에서부터의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우리 보통 이렇게 수직을 내려가지고 수선을 그리잖아, 그렇지? 수선을 우리가 이것을 거리라고 한다. 이런 거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과 평면과의 위치 관계 마지막인데 평면과 평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위치가 결정이 될 것이냐. 자, 평면은 이런 평면이 있고 그래서 5번 그리고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두 개의 평면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평행한 평면이 있었겠지. 얘 같은 경우는 평면이 전혀 안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냐? 이렇게 평면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만나는 거지. 평면 두 개가 만난다. 나중에는 이거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거야.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이후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것도 구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배우면 될 거예요. 자, 요게 바로 평면이고,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은 이렇게 직선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것이 어디에서 자주 등장하냐면은 봐봐, 우리 정육면체나 어떤 뭐 정다각형들 있잖아. 그치? 이제 뭐 어떤 뭐라고 하니? 입체도형들 보면은 요 평면과 요런 평면 해가지고 총 6개의 평면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도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요 옆에 있는 평면과 요 앞에 있는 평면, 요 두 평면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선이라는 거야. 그치? 요 선이 아마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이 많이 표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일치한다, 포개진다, 평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 자, 이 위치 관계는 사실상 너가 지금 들어봐서 알겠지만 별로 이게 뭐 특별할 게 있는 건 없어. 특별할 게 있는 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엄밀하게 정리를 해 놔야지만 나중에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엄밀한 수학적인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자.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런 도형 나왔지. 이 도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봅시다. BG 찾아봐. BG랑 DG는 수직이다. 알 수 있니? BG라는 직선과 DG라는 직선인데 얘는 수직이래. 얘는 일단은 그냥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 자, 정확한 거 봐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 이만큼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과연 수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 얘기거든? 우리 모르긴 하지만 자,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봐봐. 얘랑 얘는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치? 그리고 얘랑 얘는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수직으로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니?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직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 BD라는 직선이 있고, 그리고 DG
DGH. 자, DGH. 얘는 수직이다. 아니지. 수직은 AD가 수직일 거야. 그치? AD가 수직이 되는 거야. 자, BG라는 직선과 AEHD. 얘네 둘이는 평행하다. 야, 이거는 평행하다가 맞지? 그치? 봐봐. 여기에서 요 직선, BG는 요 직선이야, 지금. BG는 요 직선이야. 요 직선이고, 우리가 나와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면과 얘가 평행하는 얘기잖아. 근데, 자, 앞에 있는 면은 뒤에 있는 면과 평행하잖아. 알다시피. 육면체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 면 위에 있는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뒤에 있는 면과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답은 아마 3번이 된 것 같아. 자, 4번 보면 DG라는 직선이 있어. DG와 그리고 ABEF는 꼬인 위치에 있다. 자, DG와 ABEF는 면이기 때문에, 선과 면이기 때문에 꼬인 위치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치? 얘는 지금 평행한 위치에 있겠지? 그리고 EF와 BGD는 평행하지 않지. 쭉 넓히면은 아마 EF랑 만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 3번이라고 우리가 있겠지.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이 꼬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육면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형들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자, 나오는 문제들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평행선. 아마 지금 내가 중등 기하를 가르쳐 주면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나는 이 평행이라고 생각을 해. 평행선이 어떤 위치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잘 다루고 있어야 되니까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평행선 봅시다. 어떤 이따 이름을 봐. 동의각, 엇각, 동측, 내각, 이런 식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지. 평행선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들이 있어. 어떤 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선이 있고, 이렇게 있어.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우리 선 3개가 이렇게 마주침으로 인해가지고 각이 몇 개가 생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각이 생겼어. 자, 얘네들 각각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맺은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간단해.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면은, 봐봐라. 자, 얘 위에서 우리가 저기 뭐 4분면 얘기하듯이 1, 2, 3, 4분면, 1, 2, 3, 4분면이라고 한다면은, 자, 1, 4분면에 같이 있는 애들끼리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얘랑 얘를 우리는 동의각이라고 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라고 해가지고 동의각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 동의각일 것이고, 얘랑 얘도 동의각, 얘랑 얘 동의각, 얘랑 얘도 당연히 동의각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동의각이 총 4개가 있는 거야. 그치? 이 만나는 점의 모양이 달라도 달라져요. 근데 이것은 그냥 딱 여기서만 생각하고 놔. 나중에는 평행선에서만 따지게 되니까 여기서 야,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 정도로만 여기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동의각이라고 그러고, 자, 엇각은 뭐냐면은, 자, 마주 보는데, 자, 마주 보고 있는 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주 보고 있는 쪽이니까 우리 여기 두 각하고 여기 두 각에만 해당이 되는데, 자, 요 각하고 반대 위치에 있는 요 각, 그리고 요 각하고는 반대 위치에 있는 요 각, 얘네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엇각이라고 해요. 이 엇각과 동의각이 제일 중요해, 평행선에서. 나중에 다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위에랑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 건 없어. 자, 동측 내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측은 뭐냐면은 같은 쪽에 있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동측 내각, 요각하고 요각을 동측 내각이라고 그러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각하고 요각을 동측 내각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것도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알겠지? 그냥 각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 정도로만 얘기하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거 평행선에서의 성질이야.
자, 평행선은 자, 어떤 두 선이 있는데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각이 틀어지지 않고 굉장히 동일한 각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직선을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그러고, 자, 이 평행선을 표현할 때는 얘를 우리 뭐 L이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한다면은, 자, L과 M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행선을 표시를 한다. 그리고 도형에다 표시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면은 이걸 우리 평행선이라고 불러. 요거는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자, 평행선은 앞으로 이제 2학년 과정에서 배울 닮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자주 다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선생님 닮은기랑 그런 거 다 이거야. 다 사실 거의 다 평행에서 나와.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그 해석 기하학을 하는데도 실제로 평행한 어떤 선을 봤을 때는 닮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고 넘어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직선을 관통하는, 내가 직선 하나를 더 그려볼게.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은, 자, 여기처럼 평행하지 않은 데서 얘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얘기를 다룰 수 있어. 자,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때? 같은 위치에 있지. 그래서 우리 동의각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이 되고, 이 각도 동의각. 자, 이 각도 우리는 동의각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야. 엇각. 얘랑 얘가 뭐야? 엇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랑도 엇각이 되는 거지.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우리는 엇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을 우리는 동위각이라고 해. 자, 그리고 봐봐. 얘랑 얘는 동위각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맞곡지각. 그리고 맞곡지각은 서로 같다라는 거 우리 얘기 들었지. 그러면은 얘랑 같으니까 얘랑도 같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동의각이 같다면은 이 엇각도 같겠네? 네. 자, 평행선에서는 요거야. 자, 동의엇각 같다. 근데 동의각 같다. 그 막국지각은 그냥 이렇게 마주보면 다 막국지각이에요? 마주 보면 이게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교차를 하고 있고, 어떤 두 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다 그냥 낙곡지각이라고 부르면 돼. 이렇게. 뭐 이것도 결국에는 뭐야? 두 선이 만나는 곳이고 마주보는 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낙곡지각이라고 부르. 자, 봅시다. 자, 이것은 180도지. 얘도 180도야. 그지? 그러게, 사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 얘를 각도가 이렇게 살짝 틀어졌다, 평행하다라고 한다면, 평행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디선가는 만나겠지. 만나면은 각도가 생기고, 얘가 이 삼각형 내각이 하는 전체가 180도가 돼. 180도가 되는데, 이 180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쳤을 때 18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유클리드가 증명을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증명하는 방식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는 알고 넘어가면 돼. 같다. 자, 동의각과 이 각은 당연히 같고, 동의각과 맞곡지각이 같으니 당연히 엇각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요런 맞곡지각, 동의각, 엇각이 다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풀 수 있어. 평행할 때만, 오로지 평행할 때만.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거야. 평행하면 이게 성립해. 거꾸로 얘네들이 엇각과 동의각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M과 L이라는 것도 평행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양쪽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돼. 이것을 만족하면은, 얘네 둘이가 평행선을 만족하면은 엇각과 동의각이 같은 거고, 엇각과 동의각이 같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평행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야.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EX 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선생님이 다음 장.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야. 이런 문제들은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시험 안 보지만 봐봐 어떤 문제인지 봐보자. 이렇게 여기 평행선이 주어졌어. LM이 평행선이래.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 다음에 여기를 몇이야? 3x라고 하고 여기를 x 플러스 20도 그런 다음에 여기를 44도.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평행선 중간에 점이 하나지, 꺾은 점이 하나 있지.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면 돼. 이 꺾은 점에 평행한 선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 하나 그으면 돼. 그럼 봐봐, 여기가 44지. 그지? 그럼 여기도 44겠네? 엇각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20이지. 그럼 여기도 x 플러스 20이잖아. 그지? 엇각이니까. 그럼 3x는 x 플러스 20 플러스 44겠네. 그지? 그러면은 넘어가면 자 2x는 64이기 때문에 x는 32도.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간단해. 여기에다가 그냥 선 하나만 그으면 돼. 선 하나만 그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다 동의가 엇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제 평행선의 성질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작도랑 삼각형의 작도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할게. 이거 지금 일단 여기 관련된 문제도 하나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 평행선, 특히나 이 평행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너가 이제 문제 풀 때도 이것저것 해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자, 기하학을 다루는 데는 약간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습관을 그려야 돼.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면 사람은 시각적인 것에 되게 현혹이 많이 돼.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확한 답을 그려놓아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장 비슷한 크기로 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 때 중학교 때 경험을 하나 얘기해 주자면, 자, 요렇게 각도가 있는데 여기 각도가 답이 0도인 경우가 있었어. 나 아직도 기억해.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 고모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해. 그것 때문에. 아니 분명히 각도가 주어졌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얘는 0도인 거야. 내가 보기엔 각도가 있는데 0도야.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0도를 썼어. 근데 나는 도무지 그 납득을 못했어. 근데 0도가 맞는 거야. 맞더라고. 근데 선생님한테는 이제 그때 당시 내가 딱 넘어갈 때네 지금 진짜로.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거 굉장히 정확하게 다 그림 그려가지고 내거든. 그리고 수학 수능이라든가 특히나 뭐 이런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는 문제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라고 하면 어떤 길이라든가 각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특징이 있어. 그래가지고 요새는 대충 이렇게 각도를 재도 그냥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도 이제 그림 그릴 때 항상 좀 잘 똑바로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은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음 시간 오늘 일단은 삼각형 위치 관계랑 평행선에 대해서 하고 작도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